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6월 13일 6시를 넘었습니다. 방금 발표된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 17개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4개 지역에서 앞서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대구, 경북, 제주도, 대구시장, 경북, 제주지사 선거에서 앞서고 있다고 합니다. 14대 7입니다. 그리고 12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는 재보궐선거에서는 출구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우세한 지역이 10군데라고 합니다. 압승입니다. 아마 전례가 없는 압승을 문재인 정권이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런 압승에 가장 큰 기여를 한 사람은 한국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3월 초에 정의용 특사를 만났을 때 즉시 김정은과 만나겠다고 하니까 그 순간부터 세계가 트럼프 김정은 회담을 고대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언론이 그쪽으로 엎어지면서 거의 모든 관심이 선거가 아니라 트럼프 김정은 회담에 집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있었던 4.27 문재인 김정은 회담이 그 의미가 더 커졌습니다. 그러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선거를 구할 찬스가 한 번 있었습니다. 지난 5월 24일 날 회담을 취소하겠다고 했을 때 기회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루 만에 마음이 바뀌어 버렸어요. 마음이 바뀌니까 이 회담에 대한 관심은 더 커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어제 회담은 아시다시피 트럼프, 문재인 정권 그리고 북한 주민이 패배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이 과연 패배자냐 승자냐 하는 것은 기준에 따라 다른데 한국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표하는 한국인이 가장 어려운 처지에 빠졌다는 점에서 패배자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의 그 핵심 세력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따른다면은 원하는 대로 되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하여 이번 선거는 사실은 보나마나한 결과였고 저 또한 선거에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미 심판이 나 있었습니다. 결론이 나 있었습니다. 거의 모든 언론이 트럼프, 김정은, 문재인, 김정은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은 국민들의 관심이 글로 쏠리고 선거에는 무관심하게 되고 그러면은 이미 알려진 이름, 당 보고 찍는다든지 대통령 보고 찍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야당이 무소속이 이름을 알릴 수 있는 시간적 그리고 공간적 여유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큰 구도의 변화입니다. 한국 정치판에 남북관계가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이 선거 결과가 뭘 의미하느냐? 아마 어제 있었던 트럼프, 김정은 회담에 대한 한국인들의 전폭적인 지지다라고 해석이 될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선거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여론을 결정하는 가장 유효한 방법입니다. 또 이렇게 나올 것입니다. 이것은 한미동맹 해체에 대한 한국인들의 찬성으로 봐야 한다는 해석도 가능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일방적으로 한미연합훈련을 중단시킨다면서 북한이 그동안 했던 선전선동 이론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이것이 너무나 북한에 대해서 도발적이고 돈도 많이 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덧붙여가지고 주한미군을 빼고 싶지만은 지금은 그럴 단계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줄이면은 한미동맹 해체하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한국에서 정부가 들고 일어나고 여야가 같이 들고 일어나서 이럴 수가 있느냐고 트럼프를 규탄해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는 별로 들리지 않으니까 또 이번 오늘 투표를 통해서 그것이 선거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고 생각되니까 미국 여론은 한국은 한미동맹을 해체하고 싶어 한다. 정부도 그런 생각이다라고 판단할 것이 분명합니다. 또 그것이 아니라고 반론을 펴기도 어려워요. 예컨대 문재인 정권 핵심부의 이념은 반미 극자 성향입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죠. 운동권 시절에는 북한 노동당 정권을 적이 아니라 친구로 여기고 미국을 적대시하는 편이었어요. 이들에게 주적은 북한 정권이 아닙니다. 미국이었고 필생의 목표는 한미동맹 해체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민족, 해방, 민주주의 혁명 노선이죠. 다만 그런 생각이 지금 와서 계속 유지되고 있는지 바뀌었는지는 알 수가 없으나 최근에 하는 정책적 행동을 봐서는 바뀌었다는 증거는 보이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이 요구를 하니까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하겠다는 폭탄 발언을 한 것을 듣고도 청와대가 화를 내지 않고 반응이 나오지 않는다. 반응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대통령의 반응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청와대 대변인이 나와서 북한과 대화를 원활하기 위해서는 그럴 필요가 있다는 사실상 환영 논평을 냈으니까 문재인 정권의 목표는 한미동맹 해체, 그 다음에 연방제로 가는 것이다. 연방제 통일로 가는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뭐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저 이야기에 반박도 안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전 통보를 받지 못한 데 대한 분노가 느껴지지 않는 것은 환영한다는 이야기죠. 환영한다는 이야기죠. 한미군사훈련 중단은 필연적으로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 해우선 포기로 가게 돼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저 이야기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미국 PBS 방송, 미국 공영방송이죠. 방송에 조지타운 대학의 방문 교수인 발비나 황 씨의 논평이 실렸습니다. 이분은 국무부 선임 자문역을 거친 북한 전문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군사훈련 중단 발언은 북핵 문제보다 더 큰 세계 질서를 바꿀 만한 어마어마한 뉴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합니다. 싱가포르 회담에서 나온 가장 중요한 변화다. 이것은 북핵 문제에 대한 발언보다 더 심각하다. 가장 심각한 여파를 미칠 것이다. 이는 실질적으로 한미 동맹의 종말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한다. 동북아를 넘어서 세계 질서에 크나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어제 회담으로 북한의 핵무장은 이제 기정사실이 됐습니다. 핵무장하지 않은 한국이 한미동맹까지 해체당한다면 미국의 핵우선에서 쫓겨나가서 북한의 핵 위협 속에 놓이게 되고 그것은 인질이 되고 그것은 북한 정권이 대한민국의 막강한 부에 빨대를 꽂고 빨아먹고 뜯어먹는 것을 허용한다는 뜻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런 언론 자유, 선거의 자유, 사유재산권의 자유도 대폭 제한당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독재 체제로 넘어간다는 뜻이죠. 자유의 종말입니다. 한미동맹 해체는 자유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문제는 한국 정부가 이 한미동맹 해체에 찬동할 경우에 국민투표를 붙일 텐데 지금 같으면 국민투표를 붙였을 때 한국인들이 압도적으로 찬성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국가적 자살로 가는 거죠. 제가 국가적 자살이라고 했을 때는 자유를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자유가 없는 생명은 의미가 없는 거 아닐까요? 이런 점을 미리 예단한 사람, 예측한 사람이 있습니다. 주한미군 법무관 출신의 한반도 전문가 조슈아 스탠턴이 자기가 운영하는 freekorea.us 이 사이트에 한 달 전에 올린 기사가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차라리 주한미군을 빼버리고 벼랑에 세워야 한다. 이런
취지의 글을 실었습니다. 여기서 문재인 정권의 태도를 요약한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평양은 서울을 압박하여 또는 회유하여 굴종하게 만들려고 한다. 남한이 자신을 지키려는 의지를 약화시키고 연방제를 통하여 남한을 통제하고 반대 세력을 억압하고 남한을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무력화시키며 전쟁이나 직접 점령이나 또는 문화적 오염을 당하는 필요도 없이 남한의 자원을 약탈하려고 한다. 판문점 선언은 평양의 이러한 희망에 기름을 부었다. 즉 서울의 문재인 정부가 평양과 협력하여 자유민주주의 가치의 수호보다는 인종주의적 민족주의를 우선시키면서 평양에 굴종하도록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을 평양이 갖게 됐다. 민주적으로 선출된 한국 정부가 미국을 향하여 떠나달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존중해야 한다. 아직은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는 바라지 않는다고 믿지만 그가 서둘러 그렇게 하면은 정치적 반발을 불러 그가 하고자 하는 일에 방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듯하다. 하고는 싶지만은 그렇게 하면 반발이 부른다. 지금으로서는 문정인 씨를 이용하여 미군 철수 가능성을 시사하게 해놓고는 자신은 이를 부인하는 전술을 쓴다. 그 이유는 세 가지다. 첫째, 미군 주둔 부담금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하여. 둘째, 평양에 우리가 만약 정치적 안전판이 마련되면 미군을 밀어내어 판문점 선언을 실천하겠다는 다짐을 하기 위하여. 셋째는 중도 보수층에는 그런 일이, 즉 주한미군 철수는 없을 것이라고 안심시키기 위한 것이다. 문재인의 청와대는 이중 전술을 쓰는데 이게 먹혀들 수 있는 것은 모든 사람들은 믿고 싶어하는 것을 믿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워싱턴에는 문정인이 사적 견해를 밝힌 것뿐이라고 안심시키면서 평양에는 다른 신호를 보낸다. 이런 전술은 거의 반미적 지지 세력에 대하여는 미국을 몰아낸 연방제가 눈앞에 왔다는 점을 믿게 만들고 중도 보수층에는 미국이 영원히 한반도에 주둔할 것이라고 안심하게 만든다. 중도 보수층은 미국이 제공하는 따뜻한 안보 담요로 몸을 감싼 뒤 잠자리에 들 것이지만은 문재인은 거의 반대자를 침묵시키는 검열 행위를 점진적으로 내밀하게 진행할 것이다. 이런 경향이 지속되면 한국인들은 결국 문재인에게 국회의 절대 다수 의석을 주게 될 것이고 세계에서 가장 잘못 명명된 민주투사 임종석에게 견제받지 않는 권력을 주어 헌법을 고치고 내가 가정하고 있는 그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을 향하여 나아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한국 전쟁은 우리가 알아차리기 전에 지는 것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1년 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이 한미동맹 해체안이 국민의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될 수도 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국민들이 가짜 민족주의 선동에 속아 넘어가는 데는 도리가 없습니다. 세계 5대 공업국, 세계 8대 군사대국이 한미동맹에서 벗어나 전제와 압제의 전통을 가진 아시아의 독재권으로 러시아, 중국, 북한의 독재권으로 넘어간다는 것은 세계 질서가 바뀌는 겁니다. 세계사적인 충격을 주게 될 것입니다. 국가 지도부가 피와 분별력을 상실하면 국가도 자살할 수 있다는 것을 대한민국이 아마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트럼프가 어제 폭탄 발언을 한 이유가 이 구제불능의 한국인을 벼랑에 세워가지고 생존 투쟁을 위한 자구 노력을 하도록 만들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한국인의 사대주의 근성이 너무나 깊고 보수 우파라는 사람들도 자주국방 의지가 없고 자유적 핵 개발하자는 이야기도 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라면은 세가 불리해지면 생존 투쟁을 포기하고 김정은 세상에서 살기로 체념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구나. 그 가능성이 더 높을지도 모른다. 이게 오늘 좌파 세력의 압승이 예상되는 6월 13일 저녁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